안녕하세요. 9월 29일 부자아빠 주식학교의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됐습니다. 10월의 기온도 느껴지는데요. 9월에는 제법 시장이 좀 괜찮았죠. 10월에도 좋은 상황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도 최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10월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네. 그럼 최 이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이 10월에는 네. 어떤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가요? 아, 코앞에 있으니까 쾅 부딪히면 이제 코피가 좀 날라나요? 예상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네. 10월에도 뭐 특이사항은 없을 거예요. 뭐 현재 트럼프의 탄핵 또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 뭐 이런 정도가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변수로 나오는 그런 내용일 테고요. 뭐 이미 좋아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 뭐 변수라면 변수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뭐 근데 트럼프의 탄핵 같은 경우는 현재 뭐 가능성 별로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미중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이 이끄는 대로 중국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상당히 조급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기대감은 계속 나오고 있고 10월에 이제 10월 10일이죠. 중국의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고위급 회담이 또 진행되기 때문에 무역 분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변수들이 나쁜 것보다는 그동안 나빴었던 것들이 조금 해소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이 지금 국경절 연휴로 시장이 열리지 않고 있는데 네. 증시에 영향이 있나요? 이런 것들이? 네, 이게 이번에 이제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쉬는 날이죠. 그러니까 월요일 지나면 아마 쉴 겁니다. 쉬는데 뭐 사실 뭐 노는 애들은 오늘 월요일부터 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가장 큰 명절이 이제 춘절, 설날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국경절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공산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나라 건국 기념일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거를 7일까지 쉬고 뭐 추석 명절보다 더 큰 명절로 해놨죠. 근데 재밌는 것은 말이에요. 이 중국이 쉬는 동안에 소비가 얼마만큼 일어났느냐가 이게 중요한 대목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현지에 있는 중국인들한테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경절 때 쓰려고 돈을 꼬불쳐놨다, 모아놨다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국경절 때 돈을 쓸 거야. 그리고 막 이제 준비하고 있는 애들이 있고요. 또 이제 11월 달에 되면 이제 관군제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소비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올 텐데 이번 국경절 연휴 때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은 경제적인 어떤 측면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번에 국경절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준비도 되겠지만은 이 소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얼마나 이제 이 중국인들의 그런 그 생활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아졌는지 좀 심리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특징주 한번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바이오 종목들 지난주에 이어서 정말 좀 시끄럽고 말도 많았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주 두 종목 준비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헬릭스미스입니다. 어떤가요? 헬릭스미스는 뭐 그냥 말을 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뭐 매도나 비중 축소의 의견을 계속 보셔야 되는 건데요. 임상 3상이 일단은 안 됐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이제 이런 하락이 일어나기 전에 뭐 그 대주주 연관인들이 지인들이 이제 팔았다라는 소식이 또 내부자 거래가 있었다라는 어떤 의혹도 좀 있고요. 또 그 이후에 이제 그 대표가 또 10만 주나 되는 엄청난 물량을 또 팔아치웠다는 것도 대단한 어떤 그 신뢰도 하락에 영향이 주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임상 3상이 지금 실패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볼만한 종목이 이제 신라젠 같은 종목을 보시면 그냥 답이 바로 나오겠죠. 신라젠 같은 경우도 임상 3상 실패 이후에 하한가를 맞았고 그 이후에 반등이 조금 나올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거라 보시면 됩니다. 반등이 나온다면 공매도에 대한 단기적 환매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반등이 나올 때 혹시라도 나와준다라면 그런 시점에서는 바로 매도 포인트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은 횡보 조정이나 아래쪽 조정으로 더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매도 관점 계속 보시기 바라고요. 신규 접근 당연히 하시면 안 되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헬릭스미스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매도 의견, 신규는 뭐 따로 의견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네.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네, 주셨습니다. 네, 바이오주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메지온인데요.
어떤가요? 메지온도 차트를 보시면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고 횡보가 나오는 모습인데 지금 11월 달에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일각에서는 잘 된다, 잘 될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 대표도 임상 3상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꾸를 하면서 투자자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죠. 워낙에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어떤 실패가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 메지온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된다라면 정말로 이제 큰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임상 3상에 대한 결과 발표를 이제 다음 달이니까 11월 달에 이제 나오는 그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내려가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임상 3상에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 기업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신약이 새로운 어떤 효과로서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3상에 성공하게 된다면 주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는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일단은 홀딩 전략입니다. 근데 상황이 일단은 3상 결과 발표 전까지 가다 보면 뭔가 좀 깨림칙하거나 뭔가가 신호가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좀 잘 잡으셔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뭐 매수하시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는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메지온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홀딩 전략 그리고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이야기도 좀 시장에서 시끌시끌했죠. 이 사료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그에 따라서 조금 특별해졌다고 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사료 관련주 첫 번째 종목은 우성사료인데요. 어떤가요?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파주에서 시작해서 연천, 김포, 강화 뭐 이렇게 지금 계속 퍼지고 있는 상태고요. 멧돼지가 또 이제 매개 체자 해가지고 멧돼지 때려잡기 운동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잔반에 이런 바이러스가 있는 돼지고기가 들어가면 또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잔반 지급을 중지하는 상황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잔반을 안 주면은 이제 돼지들은 사료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료 관련 기업들이 좀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우성사료 같은 경우는 이제 돼지 관련한 그런 프로젝트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료를 내보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뭐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고 뭐 여기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이제 이 돼지열병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잔반에 대한 지급이 중지가 된다라면 이 사료 관련한 기업들의 성장력은 좀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근데 과연 뭐 기업을 이렇게 크게 뭐 뒤집어 엎을 만큼 그게 대단한 상승이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이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성장성 부분들은 아직까지 계속 좋지 않거든요. 적자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흐름적인 부분이 아마도 이제 이런 테마가 엮이지 않았다라면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지금은 단기 상승 이후에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 돼지열병이 진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시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 생각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만 보시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아예 3,500원이나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신규 매수는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메리트가 별로 없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드니까 가격이 많이 깎아준다면 고민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신규 매수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우성사료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3,500원 밑으로 가격을 좀 많이 깎아주면 관심을 좀 가져보자 라는 의견을 덧붙여 주셨네요. 네, 사료 관련주 알아보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KC피드입니다. 어떤가요? 이 종목도 이제 사료 관련주인데 요거는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면 이 기업은 닭고기가 아니죠. 이제 병아리, 통닭 뭐라고 해야 되죠? 어미닭. 네. 그런 쪽과 좀 관련이 있어요. 통닭을 먹고 싶은가 봅니다. 네. 그래서, 닭과 관련되어 있는 사료라든지, 이제, 닭을, 이제, 병아리를 부화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도 같이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소, 돼지 이런 쪽 사료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영향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닭과 관련되어 있는, 이 양계 쪽과 관련되어 있는 사료도 많이 취급하고 있는데, 돼지 열병 때문에 돼지의 어떤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 닭고기의 어떤 수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닭고기를 더 많이 좀 공급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면 닭을 더 많이 키우게 되는 상황. 그래서 이 기업이 성장세를 좀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상승을 좀 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요. 지금은 일단 1차적인 상승은 좀 나왔어요. 근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또다시 이제 저항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자리가 이제 3,500원쯤 될 텐데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
월요일날 딱 바로 걸리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날 추가 상승을 통해서 3,500원이나 뭐 그 근처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과감하게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런 자리에서 신규 접근 따라 들어가시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겠죠. 바로 물리려고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신규 접근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나는 초단타에 정말 자신 있는 완전 프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만 월요일날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차익 매도 관점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C피드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월요일날 조금 추가 상승이 나오면 단기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셨어요. 네. 접근하면 안 된다는 의견 좀 덧붙여 그렇죠. 주신 것 같아요. 초보자들 웬만하면 초보자들이니까 하지 네. 않으시기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셨던 종목들 검색 상위 종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네요, 역시. 네, 삼성전자가 이제 계속 올라가다가 좀 떨어지니까 걱정이 좀 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뭐 지금은 삼성전자 따로 걱정하실 만한 위치는 아니고요. 지금 반도체 업황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동평선 자체도 지금 정배열에서 수렴을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 지지가 생각보다 든든한 편이죠.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떨어져도 괜찮아요. 이격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좀 떨어져서 46,000원이나 47,000원쯤 나오게 된다면 다시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뭐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하시는 전략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연말로 갈수록 또 배당을 노리는 그런 외국인들의 매수가 또 들어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5만원 아래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물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손이 나가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서 조금씩 모아가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평선 가까이 붙었을 때요. 45,000원이나 46,000원 이런 자리들은 소량으로 조금씩 접근해 보시긴 나쁘지 않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신규 매수는 45,000원, 46,000원 그런 자리로 보시기 바라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뭐 단기적 등락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가지고 계시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 그리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셨을 때 45,000원에서 46,000원 정도 선까지 가격을 깎아주면 접근해 보시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검색 상위 종목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에스모예요. 에스모는 이게 뭐 자율주행 관련한 자동차 관련 기업인데 이게 오늘 하한가가 나왔어요. 이제 지난 주말에 하한가가 나왔는데 이 종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물량이 굉장히 좀 계속 발행을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거죠. 일단은 회사가 돈이 필요한데 지금 적자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뭐 유상증자 이런 거 말고 그냥 사채를 발행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돈을 조달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5차까지 갔거든요. 근데 5차까지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1차로 발행했었던 물량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만기가 돌아가면서 물량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좀 된 거죠. 근데 그 가격대, 전환 가격이 1,800원대입니다. 지금 가격대로 친다면 3,800원이고요. 더 위쪽, 그냥 오늘 하한가 나오기 전에 보시면 5,000원대였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전환사채를 샀었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모에 대한 부분은 물량 이슈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추가 하락이 나온 이후에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신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 뭐 등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혹시라도 반등이 나온다면 매도하셔서 대응을 좀 빨리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규 접근은 당연히 하시면 안 되겠죠. 지금 자리는 뭐 하셔서는 안 되는 그런 위치고요. 이게 주가가 조정이 들어가면 좀 제법 깊이 들어갈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운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에 꼭 힘쓰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에스모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매도가 좋을 것 같다는 의견, 그리고 신규는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의견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6종목이고요. 네. 최 이사님 날씨가 많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네. 쌀쌀한데 여러분들도 최 이사님도 네, 저는 비염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랬더니 목소리가 좀 섹시해졌다고. 네. 아하, 그렇군요. 네. 저도 지금 기관지가 안 좋아서 목소리가 안 그렇군요. 좋은데 네. 여러분 어떻게 들리셨는지 섹시하게 들리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네. 또 한 주간 감사했습니다. 네, 네. 이제 10월 달에 만나야 되겠네요. 네, 10월의 남자로 저희가 네, 어떻게 네. 돌아오시는지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10월의 남자로 강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